지난 3월 6일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우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할 거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답변도 확실하게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경비대장, 정경대장 이런 지휘 간부들이 공모를 해서 총기 우발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결약했다.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경고와 견책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당시 서울청장 재직 시절이셨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총기 우발 사고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신 건 맞습니까? 예,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통으로 제보가 접수가 되어서 네.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비대장이 위에 보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덮었던 총기 우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 정도의 경징계만 줄 수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 부적정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경비대장은 오랜 기간 동안에 무사고로 경비대를 잘 운영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상훈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 그것이 좀 낮았다. 이런 식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면 다른 경찰들도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앞으로 한두 번 정도는 보고 결략하고 문제 일으켜도 가벼운 수준의 경고나 견책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곧 경찰 조직의 기강회의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경찰청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 서울청에서의 청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이 정도 수위로 내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책임 간부셨던 경찰 서울청장으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찰청장이 되시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사과해 주시죠. 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은 조치가 좀 미흡했음을 인정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하게 무기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엉망이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재조사까지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탄약 출처도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총기 손실이나 무기고 점검, 무기류 관리 전반에 대해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전국 경찰 일선 현장의 무기 관리 관련한 특정 감사를 진행해서 빨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현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실태를 점검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제도 개선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영상은 후보자께서 서울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이루어졌었던 과잉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과 인권 침해 사례들을 모은 것입니다. 나올 때까지 시간 좀 잡아주세요. 됐습니다. 됐어. 나왔어요. 소리가 안 나옵니까? 시간 다시 좀 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요. 소리가 나올 때는 미리 협의가 돼야 돼요. 자막이 다 나오니까 그냥 하세요. 네, 다시 처음부터 그럼 틀어주시죠. 협의를 해야 돼. 네, 보시다시피 12월에 서울청장으로 부임하시고
12월 22일이었죠. 네, 민주노총 건물로 경찰들이 들어가서 진압작전을 강행했는데 이때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하나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저렇게 전 건물을 샅샅이 뒤졌고요. 최루액, 한 달치의 최루액을 다 뿌렸고 테이저건도 24대나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이저건, 최루액 과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들의 여론은 이건 어디까지나 경찰이 무리수를 둬서 청와대 눈치 보게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명백히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부임 직후에 과도한 충성을 청와대에 보이신 거 아니냐. 그 직전에 청와대 사회안전 비서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심증도 더 굳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셨던 영상은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해산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토끼몰이를 하면서 200명 넘게 연행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여대생들에 대해서 남성 경찰관들이 연행을 시도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여성들의 속옷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행 후에는 속옷 탈의를 강요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성환 전 청장께서 사과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보여드렸던 장면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영상 다 드릴 테니까 분명히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몸조차 가누시지 못한 분이 폭행을 당해서 그날 자정까지 본관 앞에서 경찰의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울부짖었는데 결국은 경찰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인권 침해다. 공권력 집행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이 이렇게 말살해도 되는 것인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영상은 지난 3월에 간첩 조작,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가 국정원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앞에서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던 행사에 대해서 보수단체 회원 700여 명이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1분만 주십시오. 예. 보수단체 회원 700여 명이 무대를 쌓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명백히 국정원 규탄 집회는 신고된 집회였었고 그 앞에 있었던 기자회견은 700명이 모여있는 신고되지 않은 맞불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그 700명의 기자회견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미리 신고됐었던 국정원 규탄 집회에 대해서는 방해를 했고요. 결국은 집회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인 편향이 분명히 있었던 공권력 집행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해서 총 4건의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침탈,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폭력행위, 그리고 토끼몰이식 진압행위, 방금 말씀드린 국정원에 대한 집회 방해와 관련해서 전 이런 모든 것들이 후보자께서 청장으로서 부임한다면 앞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차례들이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사과하시고 넘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MB 정권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얘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었던 것이 명박산성을 비롯한 경찰의 과도한 행위였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불통 정권이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 그것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에 경찰이 일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분명하게 입장 내놓으시고 지난 과정에 대해서 사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 얘기해 주시죠. 헌법상 기본권이고 가장 중요한 자유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평온하게 집회 시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영상은 후보자께서 서울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이루어졌었던 과잉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과 인권 침해 사례들을 모은 것입니다. 나올 때까지 시간 좀 잡아주세요. 됐습니다. 됐어. 나왔어요. 소리가 안 나옵니까? 시간 다시 좀 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요. 소리가 나올 때는 미리 협의가 돼야 돼요. 자막이 다 나오니까 그냥 하세요. 네, 다시 처음부터 그럼 틀어주시죠. 협의를 해야 돼. 문제 일으켜도 가벼운 수준의 경고나 견책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곧 경찰 조직의 기강회의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경찰청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 서울청에서의 청문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이 정도 수위로 내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책임 감무셨던 경찰 서울청장으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찰청장이 되시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사과해 주시죠. 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은 조치가 좀 미흡했음을 인정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하게 무기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엉망이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재조사까지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탄약 출처도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총기 손실이나 무기고 점검, 무기류 관리 전반에 대해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전국 경찰 일선 현장의 무기 관리 관련한 특정 감사를 진행해서 빨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현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실태를 점검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네, 보시다시피 12월에 서울청장으로 부임하시고 12월 22일이었죠. 네, 민주노총 건물로 경찰들이 들어가서 진압작전을 강행했는데 이때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하나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저렇게 전 건물을 샅샅이 뒤졌고요. 최루액, 한 달치의 최루액을 다 뿌렸고 테이저건도 24대나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이저건, 최루액 과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들의 여론은 이건 어디까지나 경찰이 무리수를 둬서 청와대 눈치 보기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명백히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부임 직후에 과도한 충성을 청와대에 보이신 거 아니냐. 그 직전에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심증도 더 굳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셨던 영상은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해산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토끼몰이를 하면서 200명 넘게 연행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여대생들에 대해서 남성 경찰관들이 연행을 시도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여성들의 속옷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서울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우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할 거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답변도 확실하게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경비대장, 정경대장 이런 지휘 간부들이 공모를 해서 총기 우발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결략했다.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경고와 견책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당시 서울청장 재직 시절이셨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총기 우발 사고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신 건 맞습니까? 예,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통으로 제보가 접수가 되어서 네. 경찰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비대장이 위에 보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덮었던 총기 우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 정도의 경징계만 줄 수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 부적정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경비대장은 오랜 기간 동안에 무사고로 경비대를 잘 운영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상훈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 그것이 좀 낮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지면 다른 경찰들도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앞으로 한두 번 정도는 보고 결략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연행 후에는 속옷 탈의를 강요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성환 전 청장께서 사과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보여드렸던 장면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영상 다 드릴 테니까 분명히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몸조차 가누시지 못한 분이 폭행을 당해서 그날 자정까지 본관 앞에서 경찰의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울부짖었는데 결국은 경찰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인권 침해다. 공권력 집행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이 이렇게 말살해도 되는 것인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영상은 지난 3월에 간첩 조작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가 국정원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앞에서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던 행사에 대해서 보수단체 회원 700여 명이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1분만 주십시오. 예. 보수단체 회원 700여 명이 무대를 쌓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명백히 국정원 규탄 집회는 신고된 집회였었고 그 앞에 있었던 기자회견은 700명이 모여있는 신고되지 않은 맞불 집회였습니다.